교회 장로이자 음악인이 10대 남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뤄졌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강릉에 있는 강원도 한동회 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9,657억 원을 투입했고 강원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빠진 플라이강원에 강원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교회 장로이자 음악인이 10대 남학생들에게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심리적 지배관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는 오랫동안 지속됐고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교회 장로이자 음악학원을 운영했던 50대 A씨. 지난 1월 10대와 20대 남성 6명이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두 번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된 뒤까지 범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20여 년 전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10살 무렵에 A씨의 학원에 다니던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잠깐 공백 시간에 사람 없을 때 그 레슨실에 있었거든요. 따로 원장실 같은 데서 따로 받는 데가 있었는데 얼마나 컸나 뭐 이러면서 땡겨다가 앉혀가지고 만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그게 이상하긴 했으니까 도망치고. 교회 장로이자 학원 운영자였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피해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외부에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제지 없이 수십 년간 되풀이되온 까닭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스스로 범죄 대상이 됐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가 어려운 어린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성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미성년자가 이 피해자가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는 내가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그루밍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접촉 등이 시도될 때 주저하지 말고 외부에 알리고 상담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원도가 국비와 도비 9,657억 원 투입을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긴급 생활안정과 지역고용 특별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의 1, 2차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 총 9,657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강원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에 강원도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플라이강원 입장에선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제선 취항지를 늘려가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플라이강원. 국제선은 멈췄고 양양, 제주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리스료 등은 꼬박꼬박 나가지만 항공료 수입은 줄고 정부 지원에서도 신생 항공사라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규정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지원 조건을 코로나19로 특정해 한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회생하는 데 있어서는 강원도 차원의 지원밖에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담의 한계라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나 또 강원도의 어떤 출자 방법. 3차 추경에서는 지원금이 확보돼 항공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분 한 260억 중에서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걸로다가. 플라이강원도 하반기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직원 교차 휴직과 임원 급여 반납 등을 계속하고 무제한 항공권, 선불 항공권 판매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무제한 항공권은 범도민적인 참여로 인해 7억 원가량이 판매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멈췄던 국제선을 먼저 재개하고 새로 확보한 베트남, 중국 노선 취항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원래 세웠던 사업 계획대로 신규 노선 취항 준비 등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과의 투자 협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재정 지원과 도민들의 성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빗장 걸린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청 이전을 놓고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나고 제2청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에 있는 환동해 본부가 50년 넘게 강원도 수산국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환동해 본부의 역할 강화를 고민하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지난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발했고 2001년 환동해 출장소를 거쳐 2012년 환동해 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수산 업무 중심으로 자동차 등록과 여권 발급 업무가 추가됐는데 지금도 강원도 해양수산국의 역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는 본청 기준으로 기획총괄, 수산정책, 어업진흥, 해양항만의 4개 과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 사업의 경우 한 건당 수백억 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해양 관광 패턴은 해수욕에서 서핑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바다 같은 남북 협력 문제와 북극 항로 개척, 크루즈 운항, 플라이 강원 출범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환동해 본부의 기능은 변화를 따라가기에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호진 강원도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청 항공해운과를 옮겨오는 등 환동해 본부의 조직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은 지 50년이 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청사 건물의 신축도 주장했습니다. 본부 기능 확대 등을 고려하여 주문진에 위치하고 있는 신사임당 교육원을 강릉 오죽헌 주변으로 통합 이전하고 그 자리에 환동해 본부를 이전 신축한다면 환동해 본부의 미래 이상과 향후 이 청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연구원도 지난 4월 강원도 균형발전과 환동해 본부의 역할이란 주제에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동권 전체가 발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강원도의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동권의 행정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 본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기능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이 신속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환동해 본부 기능은 사실 지금 수산이나 해양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조직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는 필요성 이런 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한편 환동해 본부의 기능이 확대되려면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2청사의 신설 또는 환동해 본부의 기능 확대 등은 뒷전으로 미룬 채 도청을 어디에 새로 짓느냐 다투는 모양새는 영동권 주민들에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50년 넘도록 강원도 수산국의 역할에 갇혀 있는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동해안의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엄중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소멸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정도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늘고 자치 권한도 강화되는 특례시, 특례군 지정에 본격 나섰는데 강원도는 인구가 모자라 면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특례시 지정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춘천시는 시장이 나서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도세종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권이 부여되면서 준광역시급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분권과 분산을 주된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도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이 있지만 도내에는 충족하는 시군이 한 곳도 없습니다. 춘천은 면적이 되지만 인구가 모자라고 원주는 인구는 충족되는데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 기준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도내 한 곳이라도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기준을 인구가 아닌 면적으로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시나 특례군을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 의원 발의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례군 지정은 대략적인 기준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도내 지자체 9곳이 특례군 도입에 뛰어들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미 강원도는 지역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들어갔고 시군별로 보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은 소멸 위험 주의 단계, 홍천과 평창, 고성 등 12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DMZ 지역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에 의해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봐서도 강원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강원도가 최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난해 12월 154만 명이던 강원도 인구는 5개월 만에 15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들은 지역마다 유리한 특례시 지정 법안을 추진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강원도가 특례 지정에 뒤늦게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